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본 성공이라는 걸 이룰 수 있었을까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터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한 건데 이걸 100만 원으로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째,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책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좀 남들보다 잘 사고 싶으니까. 근데 책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서 9시에 퇴근하면은 집에 오면 10시 반이잖아요. 그럼 씻고 미드 좀 보고 하면 12시고. 그럼 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3개월에 100권을 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봤을까? 저는 어떻게 봤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주임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다가 차장으로 승진했다가 이사로 승진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평범한 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저 봐라 지도 평범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걸로 아는데 사실 저는 진짜 평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평범하구나 하실 거예요. 다만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걸 꿈꿨습니다. 항상 카파도키아 내려가서 뭐 올라와서 그리스 가는 기차 타니까 땡, 아테네스 땡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제가 평범하다는 이유입니다. 간단했습니다. 밥은요, 이제 그리스에서는 음식점 가서 이제 구걸이죠. 해서 돈이 없다. 근데 배가 고프다. 그래서 얻어먹고 한국 식당 찾아가지고 가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한국 식당에서 또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저는 대학생이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잠은 어디서 자냐? 그 화장실에 들어가 자는 거죠. 여튼 이래저래 해서 파리까지 갔습니다. 갔고 돌아왔죠. 오픈 티켓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사실 여행은 저의 한계를 테스트해보는 어떤 수단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든 연속이었어요. 사실 지금 하라면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그 시기에 그 젊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이었어요. 이것도 운 좋게 갔어요. 뭐 여기밖에 안 됐어요. 갔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직장인 아니세요? 예, 그러면 다 비슷한 느낌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가서 거의 한 3개월째 되는 시점에는 내가 진짜 이러려고 태어나서 여기까지 공부해서 왔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자. 그런데 제 발목 잡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3개월 일을 이제 캠프콜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심한 자책에 빠지고 마지막 발악으로 책을 봐보자. 왜냐면 성공수들이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만큼 보면은 진짜 많이 본 걸까 생각을 해서 그때 했던 게 하루에 한 권을 봐보자. 3개월 동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90권 정도 되잖아요.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00권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봤을 것 같으세요? 똑똑한 사람은 속독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읽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읽나? 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영석 그 총각리 야채가게 사장님 성함이 이영석 사장님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각리 야채가게 사장님이 항상 송곳을 옆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자기가 3시에 못 일어나면 송곳으로 찔렀대 허벅지를. 여러분들은 하시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태어나서 의지 좀 잘해보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저도 칼을 준비한 겁니다. 어, 이제 그 집에 있는 과도 있잖아요, 과도를 준비했었고 그걸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본다는 결심이 흐트러지거나 책에 집중하지 않는 손을 잘라버리겠다. 진심입니다. 왜 웃어? 이 타이밍 웃는 타이밍 아닌데 약간 눈물 흘리면 이 타이밍인데 왜 웃어? 저 준비한 게 다 흐트러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마지막 들으시면 진짜로 그래서 제가 거의 이때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강수진 감독님 말씀처럼 책을 봤어야 됐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책들이 소설이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경영책들, 그리고 제가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뇌에 관한 책들을 제가 교본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30몇 개 나왔습니다. 그중에 다 추려서 10몇 권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어쨌든 3개월 안에 100권을 봤죠.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냐고요? 사실 뭐 크게 변한 거 없더라고요. 100권 봐도.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많은 책들, 특히 뇌에 관한 책들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소비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점이 선이 된다고 얘기했듯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1년 반 만에 제가 이제 주임으로 들어가서 과장되고 차장되고 이사된 거는 이 운이 좋았죠. 왜냐면 제 윗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회사를. 그게 결정적이었어.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윗사람이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뭐 이사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제 주위에 주임도 많고 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사가 된 거는 아무래도 좀 노력을 했었고 책도 많이 봤었고 남들 잘 때, 놀 때 저는 그 당시 항상 6시면 혼자 나갔어요. 밥 먹고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시간을 흐트리게 쓰는 게 싫었거든요.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좀 집념이 강했다고 좀 바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가 되고 나서 제가 한 게 이제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시한 사업이 정육점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육점 다 똑같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빨간불 켜놓고 보랏불 켜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사님이 그때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10개 정도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마지막 신규 사업 제안했던 게 선글라스 안경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젠틀몬스가 나온 겁니다. 2011년 4월에 오픈했는데 12월에 문 닫을 뻔했어요. 정말인 게 제가 2011년 11월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6명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다음 달에는 내가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고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회사를 알아봐라. 왜냐면 저도 양아치가 되기 싫어서. 그때 이제 한 직원이 비장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끝나고 한 직원이 저한테 살 다가오더니 대표님 저는 돈 안 받아 좋으니까 회사 열심히 해볼게요. 힘내세요. 그런 말을 해줬어요. 사실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혼자서 뒤에 가가지고.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런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거의 이제 문 닫을 뻔했죠. 완전 적자였으니까 제 있는 돈 더 박아 넣고 빌려서 더 박아 넣어도 안 됐었어요. 근데 3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회사가 됐을까요? 제가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일할 때 행복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이쪽에. 여러분들은 일할 때 행복하세요? 아, 그죠. 네. 저도 그 마음 다 아는데 우리가 왜 잠자는 시간에 거의 일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때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공하시고 싶으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오케이. 그럼 이 질문 해볼게요.
성공이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성공이라 생각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데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객관적으로 성공이라 부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마음속에는 일정 정도의 금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돈을 벌어야 성공에 가깝다고 일단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까? 물건을 만든다 생각해 보죠. 그럼 내 물건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왜 사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만든 물건을 당신이 사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변 나오기 힘들어요. 돈을 벌려면 내가 만든 게 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달라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안 다른데 어떻게 물건이 다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다를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우리가 설레이는 걸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누가 말려도 만화책은 계속 봅니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재밌어하고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해서 그게 돈으로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조금 벌죠. 그럼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연습이 되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생활이 안정이 되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더 투자할 수 있어. 그럼 또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웃기지만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자기 일할 때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행복해요. 자기가 설레이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설레이세요? 제가 설레이는 건 뭐냐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걸 항상 꿈꿨어요. 죽어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똑같이 죽기는 싫다. 사실 웃는 타임이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이 돼보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설레이게 할 수 있는 사람,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설레이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잠을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제 심장이 아파도 제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일어나도 이런 생각만 하면 즐겁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 생각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1시간 생각할 때 저는 10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즐거우니까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즐거운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은 어떤 걸 하다 보면 위화감이랑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머리 말고 마음이요. 이건 아닌데는 마음이 압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라는 것도 마음이 압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연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 편견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작은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상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도 가끔은 맥주도 마시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김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